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완성의 걸작 처음 부분과 중간 일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 있던 내용은 뭐였냐면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과 그 첫인상의 그 독특함에 대한 글쓴이의 필자의 여러 생각들을 정리한 부분을 처음에서 봤고요. 자, 중간 1에서 윤두서 자화상 이런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는 윤두서 자화상이 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그래서 이 윤두서 자화상에 대해서 필자가 갖고 있는 의문 두 가지를 제시한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문은 뭐였냐면 작품 속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가, 그것과 두 번째 의문은 이 작품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문을 제시를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차례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202쪽 20번째 줄, 20번째 줄을 보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에 교과서 202쪽에 20번째 줄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상의 의문점들,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의문점이 되겠어요. 자, 그런 의문점들은 자화상을 꼼꼼히 이런 철자도 잠깐 봐두도록 하고요.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 봄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고, 굉장히 친했다라는 얘기죠. 절친했다는 얘기는 이하곤이라는 분의 글이 남아있대요.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 지금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화상이 되겠죠.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 찬이라는 어떤 글 옆에 그림 옆에 이렇게 쓰는 그런 글귀를 얘기합니다. 그 찬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어는 윤두서의 자이다. 그 옛날 사람들은 호도 있고 자도 있고 이름도 있고 이렇게 시기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달리 불렀었어요. 자, 여기 보면 내용 봅시다. 6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자, 자라는 건 우리나라 그 단위예요. 길이의 단위. 한 자는 약 30.3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자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키 한 180cm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현대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이거 뭐예요? 윤두서의 그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윤두서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이 붉고 윤택한 이런 부분, 그 필자가 처음 부분에서 추측했던 것처럼 어떤 장수의 기상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라고 했으니 앞의 내용과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추측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좀 겸손한 그런 성품을 지녔나 봐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여기 이 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와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 요 내용은 그 윤두서의 내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면에 대한 설명, 내면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양과
약간 그 무예를 닦은 듯한 그런 거친 모습을 보여주는 용맹한 모습이 보이는 그 외양과는 달리 내면은 굉장히 겸손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제 행실을 가다듬는 인물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하곤의 참문에 대한 얘기죠. 이하곤의 참문. 뭐에 대한? 윤두서의 자아상에 대한. 윤두서의 자아상에 대한 이하곤의 참문에 대한 설명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 봅시다. 자, 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해요. 자, 참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새요.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 일치하죠. 필자도 무해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글에는 자, 내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 그러니까 윤두서의 실제 행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 겸양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양보하고 사양하는 그런 것을 겸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인다고 설명된 자아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글 처음 부분에 나왔던 윤두서의 자아상에 대한 첫인상을 지금 첫인상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일찍이 감시관이 높았던 감시관 그 어떤 대상의 사물의 가치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구별해내는 그런 안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감시관이 높았던 고는 돌아가신 분에게 붙이는 표현입니다.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아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라는 건 돌아보는 거예요.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온 감상이었다. 자,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의 그 자아상의 첫인상 충격적이었다라는 이 첫인상의 이유는 바로 뒷문장에 나오는 거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사.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때문에 자아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이니까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자, 지금 이 단락의 내용은 방금 전에 봤던 그 절친 이하곤의 참문의 내용과는 굉장히 상반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의 내용은 참문의 내용과는 다른 자화상에 대한 의문이 됩니다. 다운표예요. 작은 다운표. 자화상에 대한 의문. 분명히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참문에 의하면 굉장히 좀 거칠어 보이지만 그의 행실이 조금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필자뿐만 아니라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도 충격적이었다 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현재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윤리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감각, 느낌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공자는 효경의 첫머리에서, 효경은 책 이름이에요.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책. 신체는 털옷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한자 어구가 뭐냐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해상이 효지 시야라 효도의 시작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이제 굉장히 사대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서 그 조선시대 사자소학이라고 그 어린아이들 배우는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책에도 이 효경의 구절은 이제 수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에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의 이름을 날린다라는 뜻이에요. 이현 부모 이로써 부모를 현 나타나게 하는 것이 효지 종야라 효도의 마침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제 그 한자 한문 문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들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부모님께 받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한말에 이제 단발령 내렸을 때 굉장히 반발을 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신체 발부에 대해서 털 하나까지도 이제 소중히 하려는 그런 자세는 이런 어떤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벼슬을 해서 훌륭하게 이제 그 임금을 도와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면 그게 이제 효도의 마침이다, 효도의 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몸 부분이 없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작업이 중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업이 중단 미완성으로 달리 얘기할 수 있죠. 미완성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왜? 그림 내용이 당시 사대부들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렸어야 되는데 그리다 멈춘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당대 사대부들과 안 맞는 거죠. 왜? 근데 뭐 윤두서도 이제 그 사대부니까요. 그쵸? 당대 사대부들의 가치관에 부합, 서로 맞아떨어지지 부합하지 않는 자화상의 회화 효과. 굉장히 사실적인데 뭔가가 이제 빠진 거죠. 그리고 빠지고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느껴지고 뭐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1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1. 의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그 당대 시대를 이제 당대 시대의 풍토 같은 것을 갖다 근거로 들어서 그 의문을 해결하고자 이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이죠. 중간 1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간 2로 갑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기몽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일제시대 정도의 자료가 되겠죠. 58년 전이면.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런 자료가 되겠네요. 조선 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있었대요. 사진이.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선시대 윤두서의 자화상이 현대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일제시대 때 그 윤두서의 자화상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쭉 50년이 지나서 현재 그 자화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있는 거의 충격적이라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게 이게 느껴지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뭘 알게 된 거예요? 현존하는 자화상과는 다른 과거의 모습을 알게 된 거죠. 현존하는 자화상과 다른 옛 사진 속의 자화상.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문에 대한 이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나가야, 자, 중용이라는 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한쪽으로. 중용의 미감을 지켜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알맞는다, 알맞게 된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도포는 여기 이거예요. 요거 이게 도포예요. 요거 입고 있는 거 이렇게 동정도 있고 여기 동정도 있어 보이죠? 깃도 있고 이 옷이 도포예요. 겉옷입니다. 겉옷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그리고 앞에서 봤던 그림과 좀 많이 다르죠. 훨씬 더 이 눈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되나 모르겠는데 눈 부분도 앞서 있었던 그림보다는 눈도 훨씬 더 이제 더 색이 짙고 앞에 있는 건 뭔가 되게 조금 낯선 느낌을 주는 눈동자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좀 이 눈의 깊이도 그 현대에 남아있는 그림보다 훨씬 더 깊어서 그 날카로움도 덜하죠. 일단 그 도포도 있고 차이가 좀 꽤 있어 보입니다. 그쵸?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묘사.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주름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동정은 이제 한복이다. 다는 이게 약간 한복 목선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하얀색, 주로 하얀색이죠.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듯이 얼굴을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앞면에서 변하는 인자함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인자한 느낌을 준 거죠.
여기 이 자화상의 모습, 사진 속 자화상은 딱 조선 선비의 이상적 모습인 거예요. 조선 선비의 이상적 모습을 간직한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대한 감탄. 뭔가 이 기품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인자함이 좀 보이는 그런 모습, 총명해 보이는 그 모습이 이제 이상적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탄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 2입니다. 중간 2. 이제 과거에 그 윤주서 자화상을 찍어놨던 사진을 발견함으로써 그 현존하는 윤주서의 자화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중간 3으로 갑시다. 원래 있었던 윤주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자, 이제 의문 갖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비밀은 몸이 유탄으로. 유탄이라는 것은 뭐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좀 석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건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석탄 좀 그렇죠. 수처럼 만들어 쓰는 건데 잘 지워지나 봐요. 여기 뒤에 바로 나오죠.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수치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 붙어있는 성격이 약하면 떨어지겠죠. 이탈되겠죠. 떨어지겠죠. 쉽게 지워진대요. 그래서 소묘 알죠? 대상을 이제 한 가지 그 도구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탄으로 그린 다음에 먹을 이렇게 그리는데 얼굴 부분 그리고 몸은 아직 못 그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완성인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전해지다가 몸 부분이 지워진 거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뭐 천을 덧대거나 해서 전시하기 좋게 이렇게 바꿔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 표구상이라고 해요.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 된 것 같다.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에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누워있다. 이거 꺾인 자국. 색깔이 이거죠. 이렇게 지금 이거. 이 꺾인 선이 과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앞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그러니까 먹으로 그렸던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인상이 날카롭게 보이는 그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 윤곽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추측이에요, 추측. 자, 여기까지가 중간 3입니다. 중간 3. 사진 덕분에 이제 미완성이겠구나라는 걸 이제 추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갑니다.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자, 파격이라는 건 격식을 깨트리는 걸 파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귀를 아직 못 그린 거죠.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낯설어 보인다, 어색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품은 미완성이지만 작품의 예술성은 완벽하다라는 얘기죠.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의 상을 조각하면서 서구의 정말 유명한 그 미술가를 갖다가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근거로.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라는 작품의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을 미완성작이지만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게 이 부분 걸작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예요.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자, 여기 지금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 이 부분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 이게 바로 뭐예요? 자화상이 완벽한 이유겠죠. 완벽한 예술성을 갖췄다고 평가한 이유가 됩니다. 이게 자화상이 뛰어나다고 평가한 이유가 돼요.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선은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도 뭐다? 미완성의 걸작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뭐다? 끝이다. 자화상의 첫인상에 대해서 좀 첫인상을 이야기하면서 의문을 가졌고, 이게 진짜 어떻게 윤도서인 걸 알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 미완성 아니야? 이 의문에 대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역시 윤두서의 자화상은 뭐다? 미완성의 걸작이다 라는 필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우측에 보면 문제가 있네요. 필자가 미켈란젤로의 노예상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까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적인 그 미완성의 걸작인 노예상을 이제 예로 들어서 그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제시를 하면 자연스럽게 윤두서의 자아상도 예술적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에 대한 평가, 노예상을 가지고 오고 그에 대한 평가를 그래서 이제 서술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미완성의 걸작 2시간에 걸쳐서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뒤에 보면 국어인 키우기 있죠? 요거 조금 정리를 하고 그 학습지 선생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 배웠던 그 공손성과 순서규대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그 설명하는 수업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 일주일 하고 나서의 온라인 수업 때 그 첫 시간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문법사항 배웠잖아요. 문법사항과 관련된 프린트물, 인쇄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보람 있는 하루 되길 바랄게요.